상쾌하고 결혼한 적은 없어요. 계신 분들도 하시겠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저는 2005년 12월에 첫 팔레스타인 갔고 이라크 갔다가 이라크에서 뭐 안 됐잖아요. 전쟁은 났고 반전 평화였던 정말 철물났던 그 시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랍어를 공부하려고 요르단 대학교에 가요. 랭귀지 스쿨 정규식이 아니고. 근데 그때 봤었던 도서관이 요르단 대학 도서관인데 엄청 클 거 아니에요. 이건 제일 큰 대학이니까. 도서관에 보면 이게 지도가 쌓여있는 엄청 큰 서고가 있어요. 제가 어찌 보면 좋아하거든요. 우연찮게 서고 가가지고 요르단이니까 봤는데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 없었어요. 전 세계 모든 주도에 팔레스타인이 없었는데 그 요르단 대학교에 있는 모든 서고에 있는 그 지역의 땅을 누가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렇게 쳐놓고 있었을 거 아니야. 찍찍 긋고 팔레스타인 써놨어요. 제가 그때 처음 이제 팔레스타인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을 만났을 때 했단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지금도 똑같고요. 제가 이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좀 더 있어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신부님도 막 예수에서 전화가 미쳤냐 빨리 안 들어오고. 네, 서한 측은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보통로 했는데 막 저희 와이프, 막 딸, 장모님,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이서봐 빨리 들어오게. 신부님은 조금 더 있어 본다고 그러다가 신부님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의 제가 뭐 잘 그 시스템 모르겠지만 신부님이가 매일 전화 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제가 4일 만에 들어왔거든요. 4일 만에 들어오기 마지막 스케줄에서 만났던 그 사람도 제가 2005년도 12월을 만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발 얘기해라. 제발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저 10월 초에 한국 와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울증도 좀 오고. 아까 얘기할 텐데 그냥 지금 얘기 가시죠.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때 보시죠. 이게 2008년도부터 되게 막혔다고 보시는 거. 아까 말했던 그 가자지구가 제가 2006년 때 가자에 들어갔어요. 한 달 기다려가지고 갔어. 사망하긴 했으나 통행 가능했다. 근데 2007년도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놈의 하마스, 겁나 유명한 하마스,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겠죠 지금. 처음 들어봐서 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악명 높은 하마스에서 그걸 접근한 이후로 완전 봉쇄하거든요. 하지만 봉쇄 이후에 4번의 전쟁을 설명할 거고요. 그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10월 7일에 전쟁이 시작했다는 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 7일 이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6년 동안 점령을 살았었고 67년 전쟁이 56년 됐겠죠. 56년, 7년? 그때 동안 점령 상태였었고요. 2008년 이후부터는 4번을 전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훼손되고 공격받는 순간 전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언론이나 이야기들은 또한 가해자의 서사일 뿐이에요. 피해자들은 10월 7일 훨씬 전부터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 지인, 사돈의 팔촌 반드시 죽은 사람이 있고 반드시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제 지인 활동가는 5번쯤 돼요. 근데 그게 축에도 못 낀대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2월 7일이 전쟁의 시작은 아니겠고 그 전에도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그래프가 있잖아요. 합쳐보니까 5,500 몇 년쯤 돼요. 5,500 몇 년쯤 됩니다. 2008년부터 2023년 10월 6일 직전까지 약 16년 몇 개월 동안 4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천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수배가 부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5천 몇 명이 죽었다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5천 명 죽었다는 것들은 그 5천 명에 연관된 가족과 친척들, 특히나 대가족들이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 있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다 이게 한 가족. 연결되면 다 같이 모여요. 라마단 끝나고 축제 있잖아. 한국의 설날처럼 막 나라가 움직여요. 막 가문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한 20명쯤 돼요. 20명쯤. 가격이 대충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5천 명이 죽었다는 것들은 그 연관된 20명의 사람들이 피해 가족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 때가 2028 영어로 써지지만 10월 7일 이후로 해가지고 밑에 보면 저 날짜 카운팅이 언제냐면 대강 이게 11월 달 정도까지일 거예요. 그때 15,000 넘었고요. 제가 아까 확인했던 정말 딱 회의하기 10분 확인한 게 18,200인가 300이 600가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현대전에서 우크라이나 의사 생각을 하시면 소위 이제 전선이라는 게 있고 뭐 물론 이스라엘을 때리고 하잖아요. 전투에서 사망하잖아요. 주로 사망자들은 전투원들이 되겠죠. 총을 든 사람들이겠죠. 사망자 수가 2년 가까이 되거든요. 10,000명이 안 돼요. 세계 최대 강국이 러시아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우크라이나 양쪽을 합친 사상자가 10,000명이 지금 안 돼요. 2년 동안.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오늘까지 70일, 중간에 일주일 휴전 빼면 63일 동안 사망자만 18,600명 가까이 되고 실종자가 7,000명.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건물 속에서 자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을 내는 거예요. 그게 7,000명이에요. 합치면 25,000명 뭐 되겠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가구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230만 인구 중에 지금 2만 명이 넘는 인구 1%가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된 거예요. 이게 현대전에서는 없는 수치예요. 현대전에 있을 수가 없는 수치. 근데 왜 현대전에서 2달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느냐? 그 중에서 아동하고 여성이 왜 70%냐? 뭘까요? 나 궁금해서 하나 있었어요. 너무 슬퍼요. 일단은 여성과 아동은 이동이 쉽진 않아요. 특히나 저런 상태에서 아까 말했죠. 북부에서 앞으로 소개한다고 41km 차가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걸어가는 거예요. 발에 막 싸고 막 걸어가는 거죠. 애들 너무 많이 나요. 난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애들 너무 많이, 이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많이 힘들고 걔네들이 이제 뭉쳐 있어요. 어디 있냐? 유엔 학교, 병원, 오스푼 여기 있어요. 가자 지역에서 유엔 학교의 옥상은 뭐 있는지 아세요? UN이라고 써 있어요. UN이라고 써 있어요. 하도 위에서 때리니까 여기는 UN 시설을 때리지 좀 마라. 그래서 옥상 가면 UN 스쿨이라고 써 있어요. UN 써 있어요. 거기에 몰려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몰려 있으니까 참살이 나는 거예요. 상계에 대해서 한 명씩 죽이는 게 아니고 오라는 곳에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치예요. 하루에 저 밖에 나가시면 제가 여기 강연한다고 신부님한테 뭐 써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얼마 써놨어요. 제가 오면서 확인했거든요. 18,200 얼마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연 볼게요. 아니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제가 어제 12월 15일쯤에 좀 12월 10일 7시에서 18,200명 됐어요. 며칠 지났잖아요. 400명이 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가자치고 생각하면 하마스, 여러분, 땅굴, 이렇잖아요. 폭탄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거기가. 세상에 눈을 감고 있고, 세상의 언론들은, 심지어 한국 언론 좀 볼까요? 자, 어제자가 그래요, 어제자. 이스라엘 군인 하루에 10명 사망. 대단한 아픔이겠죠. 이스라엘 군인이 하루에 10명이나 사망을 했대요. 자, 이스라엘 군 피난민속 하마스 무장 21명 사살. 하마스 안전 못 잡으러 석방전 안정제 먹여. 제가 이걸 인터넷에 부탁을 했어요. 인터넷 한국의 언론들도 좀 정중해달라. 어쨌든 제도 좀 할게. 인터넷 이거 찾으면 벌주더라고요. 치면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여러분들 요즘은 기사의 숫자도 별로 없어요. 보면 이스라엘 국방부 발, 이스라엘 총리 발,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 발 뉴스가 나와요. 뉴스 기자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국방부의 보도자료와 한국 어떤 기자가 피해지으로 갔대요. 뭐 가자 간 줄 알았어요. 가자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에서 취재를 했단 거예요. 걔가 상을 받았어요. 어느 곳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폭탄인지 아니면 탱크가 조준하고 있는 마을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시선은 세상으로 전달되고 그 전달된 시선들은 의도든지 않든지 간에 현상을 묘사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18,000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는 사실 이런 무관심과 사람들의 착각 속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역사가 너무 반복됐어요. 제가 10월 7일에 있을 때 했잖아요. 사실 이건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현장 활동하려고 엄청 싸웠어요. 왜냐하면 10월 7일은 딱 하마스가 넘어가가지고 막 갈기고 죽이고 납치하고 아디는 하마스건 이스라엘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납치, 살해, 고문 다 반대하고요. 편을 들 수도 없고 제가 정말 걱정했던 거는 이거 나면 이스라엘 좀 자료가 많이 들어왔는데 대충 3차 제가 이때 팔레스타인에 있었어요. 50일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길었어요. 한 명이 죽으면 많으면 100명이 죽어요. 적으면 40명이 죽어요. 사망자들 비교해보니까 2014년도 그때 50일 동안 제가 그때 사업 치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막 이렇게 막 탱크 들어오고 하는데 3명의 정착촌 10대 애들이 납치됐어요. 그것도 제가 있는 나블루스 무슨 일 아니죠. 근처에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도 하마스라고 용의를 찍고 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버렸죠. 그때 사망자가 지금 생각하면 저때 더 어마어마했거든요. 1,000명, 2,000명 죽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보면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 힘든 분노와 그 피해 역사, 자기들은 억울해요. 억울한데 저놈들이 너무 힘이 세. 그렇다면 우리가 구축해온 현대의 문명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없으면 공격해서는 안 되고 잘못한 일을 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팔레스타인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켜켜이 쌓인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분들 처음 갔을 때나 나오기 직전까지도 얘기를 해달라. 물론 하마스도 그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게 싸우면서 너희 자꾸 여기서 네 편들면 나도 일 못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더니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마스가 했다고 믿지 않아요.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되게 정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가 넘어가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월 7일 아침에 제가 올리브를 따기 위해서 8시쯤 들어갔거든요. 6시쯤 넘어갔어요.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SS가 난리가 났어요. 뭐가 떴냐면 처음으로 아까 말했던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 장벽이 탱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극도의 흥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차에 올라가고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막 빵빵거리고 기뻐해서 뭐지? 네, 그래서 올리브 따라갔다가 이제 보니까 좀 불증시하고 심상치 않다. 돌아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는 막 싸우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정부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도 사실은 보고 싶은 걸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친구들 역시 저도 물론 피해자 엄청 전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악행, 선생님 완벽한 피해자가 사실 애매할 때가 많은 현실이에요. 폭력이 폭력을 낳는 수단 구조 속에서는 완벽한 가해자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완벽한 피해자라는 것들을 잘못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불법적으로 공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은 지금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월 7일 하마스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직도 인터넷 댓글에서 하마스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 응당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리로 따지면 하마스 훨씬 전에 1948년도 학살했을 때부터 돌아갔어야 돼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만약 북한이 우리가 넘어와가지고 100명을 죽였어. 뭐 아니면 납치해갔어. 그럼 참을래? 안 참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선해놓고 전쟁이 휴전 상태이지만 저기는 점령이 단 하루도 멈출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하면 뭐 약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양측에 군사력도 있고 주권도 있고 땅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다른 민족이 싸운 걸 생각하지만 현실은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고 점령된 팔레스타인만 점령하고 존재하고 점령을 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국제법상으로 점령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지금도 점령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위권을 발동한다 해가지고 하마스를 잡는다는 미명으로 하루에 200에서 300명, 많으면 수없이 많은 여성과 아동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쟁이에요? 라고 활동가들이 얘기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 힘 빠지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활동가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많이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필요상 쓰긴 하는데 10월 7일부터 한 뭐 이틀 정도까지는 교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이고 이거에 사람들은 화들이죠. 이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장벽이 무너졌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좀 신기한 건 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조심스럽긴 한데 최초에 이스라엘 사명자가 그 음악 축제 해서 1,400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꺾어요. 1,200. 200명은 교전 중 사망 이스라엘 군인으로 밝혀졌어요. 그 밝힌 언론이 하기치는 곳인데 이스라엘 정부가 무지하게 탄압했어요. 근데 최근 또 바뀌었어요. 1,147명. 1,147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하시는 많은 프로파간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 조작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마스에 했던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우리가 확인한 혐의만으로 충분한 전쟁 범죄가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은 그 혐의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동일하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마스를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 한국에서 좀 이스라엘 중동학과 전문가하는 것도 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 정말 딱 천만 번 저러겠다. 하마스가 80km도 시작가 맞고요. 2023년 10월까지 지배 세력이 됐어요. 그 사람이 어쨌든 학자들 얘기는 하마스는 극단적 테러리스트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정당이 수십 년간 세월을 하면서 강령을 바꿔냈고 지배세력이 있다는 것들은 나는 탄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극단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당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학자들은 그냥 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다. 그러면 현재 동상은 완전히 안 맞게 되긴 해요. 하마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치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에 서한지구나 가자지구나 서한지구 타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그 자치정부 사람인데 인기가 바닥 10%가 안 나와요. 하마스는 높냐? 서한지구 가자지구 높지 않아요. 30% 미만이에요. 한국이 윤석열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은 게 하마스가 정당 지지율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팔레스타인 서한지구 집회가 있잖아요. 집회 많이 합니다. 하면 처음에는 가자예요. 세이브 가자를 태국 내야 돼요. 지금은 하마스. 그러니까 폭력이 극단적으로 가면 내부의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고 방법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가끔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하마스를 키운 것은 제가 볼 때 파란 이스라엘이었어요. 굳이 전쟁 범죄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 정도 오실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으시고 아마 내용들 하실 텐데 첫 번째 특징은 여성과 아동의 사망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안전가옥이라고 아니면 안전한 곳이라고 대피했던 곳에 대한 집중포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물, 전기, 기름 그거 끊었어요. 이거는
너무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예요.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국가의 어떤 집단적 230명, 우리 한국인 어딜까요? 어디 뭐 대전쯤 될까요? 그곳을 막아놓고 10m 막아놓고 어쩔 수 없이 전기는 550%가 들어야 돼요. 50%가 들어와도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쓰는 이스라엘.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마저 끄는 거예요. 그건 마저 끊었고 물, 정수 시설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전기가 끊겼던 거죠.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에서 수자공사 물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 땅굴에 물른다고 하잖아요. 일단 하마스 땅굴 걔네들 몰라요. 진짜 이스라엘 군인들 알았으면 진짜 없었을 거예요. 하마스는 땅굴 하는데 제가 볼 때 땅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었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마스도 몰라요. 근데 거기다 방법이 안 나오니까 물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 보진 않는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냥할 때 못을 뭐 할 때 물로 해가지고 나오면 잡는, 사실은 이게 인간한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물이라든지 생존을 위해 사냥을 타는 방법인데,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 식수원이 이제는 다 지하수였어요. 저희 아디가 6년째 연구하고 있거든요. 2년째 했었던 연구소 하나가 물보석이었는데 2021년 기준해가지고 지하수 95%가 역류가 돼서, 그러니까 식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지하수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하수원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쨌든 바닷물을 뜬다는 것 자체가 군사적 목적으로 보면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땅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넓을 거 아니에요. 지들 말로 500km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만약 그것도 바닷물 넣으면 그 안에 있는 생태계와 그 지하수와 그 땅들이 어떻게 자라요? 저기 어쨌든 너무 상당히 있어요. 그 바닷물 위에 있는 땅에서 자라면 뭐가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얼마나 미운가? 아니 뭐지? 그러니까 증오하고 적대할 수 있는 내 사람 감정이라는 것들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인류가 2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정말 하지 말자,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했던 것이 전략법이란 거거든요. 인지를 잡아도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사진 올라왔는데 참 너무 선동적인데 옷을 다 벗겨놨어요. 옷을 다 벗겨놓고서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진을 찍어서 굳이 배포를 해요. 무슨 의도지? 타이틀 뭔지 아세요? 하마스 항복. 이 타이틀이에요. 옷을 벗겨놓고 남자들 같은데 속옷만 차려놓고 한국에서 모아놓고 하마스 항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많이 억울했을 수도 있고요.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목표는 간단합니다. 하마스예요. 어디까지 하마스냐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1, 2, 3차차 때 현장에 있으면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을 해요. 휴전을 해요. 제일 길게 간 게 아까 2차 50일 갔고요. 2021년도에 일주일밖에 안 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기에 쏟아놓은 포탄이 얼마인지 아세요? 3만 톤이에요. 3만 톤. 사람한테 보는 게 톤당 얼마를 쓰겠어요. 그 전치를 돌리려면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한 재정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정권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을 하고, 그때 이집트나 카타르가 오면 손잡고 휴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스라엘도 지금 끝을 어떻게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총리가 끝나는 순간 모든 책임들은 진짜 다 뻗어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 와서 넘어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낙탕했으니까, 정치적 책임들. 그래서 이거는 이해인데 이해한다. 어쨌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분은 진짜 적어도 이 사람이 지구의 안보를 지키거나 신문기사 일면에 났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 하마스를 잡는 정말 안보의 전문가, 민주주의 소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18,000명, 2만 명 얼마가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가 여전히 저 사람에 대한 칭송이라면
저는 진짜 인간은 이 역사를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태도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많아요. 저기는 전쟁이 아니고 유엔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공동묘지예요. 묘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마스 편도 아니고 유엔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사무총장.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는지 아세요? 반유대주의자. 홀로코스트 뭐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너무 안타깝게 저희도 잘 끝을 갈게요. 저 사람 두 명 다 더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예전부터 영어로 돼 있는데요. 한번에는 뭐냐면 이 사태는 16년간 불법적으로 가자를 공세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유엔의 공보관 한 말이에요. 엄청 공격당해요. 이스라엘한테. 자, 그리고 삼촌도 뭐랬냐면, 저 이틀치만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56년 동안 점령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제가 한 말 아니고,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이미 이스라엘은 불법적 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있고, 점령을 끝내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를 지켜라. 누가 반대하는지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 한국 자랑스러운 한국 자 10월 7일 이후에 10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결론이 올라와요. 즉각적 추적 많은 유엔의 193개 회원국들은 찬성표를 넣었죠. 추천해라. 이스라엘 극렬하게 반대하고 하마스가 이깁니다. 하마스가 승리한다. 걔가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 반대하고 한국 기권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순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으로 주장을 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결정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팔레스타인 가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냐 남한이냐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너 북한 봤냐 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바다를 본 적도 없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살면서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북한이냐 했더니 북한은 미국과 맞서고 남한은 미국의 친구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북한이 좋다. 내 남한인데 나 열심히 할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국 정부가 너무 외교적으로 일방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 결연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휴전 결연에 참석했어요. 거기에 하마스 베테랑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기가 차죠.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아직을 많은 단체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처럼 싸우지 못하겠지만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관심 갖는 거잖아요. 이 사진을 찍어서 제가 팔레스타인에 보낼 거예요.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너무 지금 보시면 안타까워 미치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모금 좀 해주세요. 어떻게 힘들할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강하세요. 제 친구 총 맞았거든요. 저랑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원지구 친구예요. 집회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호하다가 유탄 맞았어요. 그냥 바로 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한 6번 정도 갔다, 5번 갔다 왔나. 저보다 나이도 많으세요. 손자도 있어요. 워낙 저랑 친하긴 해서 관계가 좋은데 그 친구 항상 그래요. 우리는 강하고 이스라엘이 누가 봐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긴지 아냐?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시오니즘 아시죠? 시오니즘을 달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미국은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해도 왜 팔레스타인을 못 먹겠어요?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저항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요. 그 사람들은 굴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 230만쯤 돼서 2만 명 죽는다 쳐요. 슬프겠죠?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날까요? 안 떠나요. 라파 넘어갈 것 같으세요? 안 넘어가요. 1948년도 75만 명이 소위 쫓겨난 이후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땅을 벗어나면 그 땅은 바로 땅이 된다. 죽어도 남는다. 물론 무섭겠죠. 뭐 매일 밤에 폭탄 떨어지는 게 무섭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옳고 나는 나쁘지 않고 아니 나는 잘못되지 않고
사실 잘 볼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싸울 거고 아직은 계속 싸울 겁니다. 이거 싸울 거고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직 다시 가서 또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전 세계는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언론과 한국 언론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짱나 죽겠는데 조선일보 보시죠. 아니 이런 이스라엘 대변인이 없네. 아니 그래도 적어도 사실관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인 10명 죽어가지고 막 타이틀이 막 나오고 하마스 그러니까 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딱 생각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마스 괴멸만 되면 다 병원 괜찮아. 하마스 지지 있으니까. 학교 괜찮아. 밑에 하마스 지지 있으니까. 반대하고 걔네들이 증거도 없어요. 처음에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보건소, 유엔 시설 건물. 그러다 보니까 유엔 직원들이 유력시 많이 죽은 거예요. 유엔 사후 숙명이 빡빡한 거야. 이렇게 유엔 직원을 많이 죽을 수 있나? 적어도 전쟁 지역에서 유엔이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엔 사람도 빡빡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이스라엘도 뭐라고 하니까 또 얘기했다가 뭐 그래요. 그래서 여성과 아들이 죽은 것들이 사실은 이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섭고 사실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의 요구안도 봉쇄를 중단하라가 먼저가 아니고 일단 휴전해라. 일단 휴전하고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봉쇄 반드시 풀어라. 되게 요구 간단하죠. 학살을 멈춰라. 제가 죽이지 마라. 언론에서 아무리 하마스 괴멸하는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괴멸하는 그 구dun부에는 무수히 많은 팔레스타인 여성 아동이 같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민간인 여성 아동과 하마스를 괴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하마스만 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명백하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많은 거고 제가 굳이 여기서 떠들지 않아도 숨만 떠들어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한테 꽤나 많은 무기를 수출했어요. 저도 이번에서 하는데 한국 정부 방산업체 꽤나 많은 포탄들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기 지원은 아니지만 한국의 민간 방산업체가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군사 무기들을 수출을 했고 관련된 국제협약에 따르면 이게 비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관련돼서는 무기를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장입니다. 아니죠. 한 시간 더 있고요. 녹음합니다. 돌아가고 싶으시죠? 저 가자지구의 친구 있고요. 가자지구에 2021년도에 녹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57인가인가? 그때 한 1000만 원 좀 모았어요. 여성가족. 근데 지금 여성도 많이 죽는데 결국 또 가족을 추스리고 하는 사람도 여성이더라고요. 그들한테 이제는 그전에는 생필품, 여성용품, 뭐 마스크, 코로나 2022년도니까 코로나에서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은 제가 한 3번 통화했나? 통화가 막 왔다 갔다 해. 이런 적도 없었는데 전파가 약하니까 영상 못 틀고요. 오직 얇은 시그널에 있는 걸로 다급하게 합니다. 어디? 생존? 오케이. 지금 가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황 어때? 그러면 어제 뭐 잠잘 때 30m 안에 폭탄 떨어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전체 사는 곳이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한 40몇 명이 한 방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화장실은 그 학교 전체 학교에서 한 2개쯤 있고 뭐 식량상으로 시간 걸리고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살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루에 필요한 용토가 필요한 물이 15리터 정도라고 해요. 씻고 뭐 하고 뭐 하는데 거의 지금 1.2리터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깨끗하지는 않고요. 유엔 학교에서 수동력이 보좌하는 곳에서 지금 제일 문제는 다 문제지만 화장실. 이거 지금 비가 오고 있고. 하여튼 뭐 저도 팔레스타인 20년 쳐다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게 저희는 로힝가 같은 거 하면 그것도 진짜 정말 인권 그라운드 제로거든요. 정말 미얀마 군인들의 로힝가에 학살한 거 보면 근데 거기는 어쨌든 로힝가 사람들은 뭐 무슬림, 무국적자, 뭐 벵갈인 온갖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죽였었는데 야 못지않구나. 이게 지금 벌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디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단체들이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안 들리네요. 처음에는 5천만 원 정도 시작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뜻을 했어요. 넘겼어요. 그래서 연장을 했고요. 이게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잠시만요. 안 나오나 봐요. 그냥 할게요. 하여튼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팔로우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녹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한국 정부는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동안 관심도 없었었고 역사는 비슷하잖아요. 일제시민시대 겪었고 한국전쟁 겪었고 팔레스타인에서 한국 진짜 인기 높아요. BTS, 현대, 삼성 플러스 민주주의.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가졌다.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한데 아시아에서는 그런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얘기잖아요. 겸손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가 있냐. 근데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편 뒤에서 유편 뒤에서 그들을 칼 꽂는 행동만 했었고 전쟁이 나면 무관심하고 여전히 한국 언론은 하마스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힘들지 함께 손 내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초로 한국의 시민사회들이 함께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모금을 도태하지 한국 위해서 배지도 탈고 모금도 하고 있어요. 가진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촛불 주셔서 좋고요. 몇 명 모여가지고 작게나마 아까 이거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진 한 장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전달할게요. 이거 어마어마한 연대 힘이 돼요. 8,000km 떨어지는 한국에서 저 피켓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제일 원하는 말이 저거예요. 자유, 존엄,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날 때부터 있는 그 자유 좋아할 것 같아요. 함께 모여주시고요. 계속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BDS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코트 죄송합니다. 써서 보이코트는 뭔지 아시죠? 뭐긴 한데 안사, 불매, 디베스트먼트 투자를 하지 않겠어. 샌션 제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뇌 카테고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보면 한국의 현대 저게 디베스트먼트 타깃이에요. 한국 현대 중공업 현대 말이니까 중공업의 포크레인 팔레스타인 봤어요. 팔레스타인 집을 허무는 현대 포크레인을 봤어요. 물론 이제 현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에 각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의 발명품이 당신의 수출품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부수는 데 쓰고 있다. 적어도 도의적으로라도 그래서 안 된다는 말 한마디도 해라. 근데 현대에서 사실 버렸거든요. 만나주지를 않네요. 조금 더 열심히 영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많습니다. 푸마도 그렇고요. 저 기업들이 소위 이스라엘이 홀로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되게 총성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인구 900만에 사실은 저 흡사한 땅덩어리에서 살고 하나 국가고 그거를 받쳐주는 국가와 기업들이 있고 그거에 연관된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전체 유대주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오니즘이 이스라엘만 있냐? 저 아니라고 보고요. 가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을 뭐라고 했는데 같이 협상하고 손잡으면 그게 시오니즘이죠. 시오니즘이죠. 그래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생각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한 마디씩 인서트하지. 좀 다릅니다. 어쨌든 BDS 운동이 있어서 보시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기에는 오가닉 볼트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좀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HP 컴퓨터 부분이 있고요. 뭐 다른 부분은 푸마 유명하고요. 나머지 저것들은 이제 구글이나 저런 것들은 사실 너무 밀접하잖아요. 저기는 이제 보이콧까지는 아니지만 저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압박을 해야 된다. 적어도 이 미친 세상이 그 수없이 많은 여성 아동을 죽였을 때 나는 아무 상관 없고 아무 관계 없잖아. 하지만
저 기업들의 물건을 사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아주 밑단에 있는 동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너무 많이 됐죠. 네. 준비가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요. 아까 질문 주실래요, 선생님?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같이 저도 고민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마스에서 계속 저희들이 방송을 듣기로 폭력만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폭력을 쓰면 세계 언론도 좋은 반항은 이렇게 나지 않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향을 해야지 저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겠느냐. 하마스 때문에 좀 돕기가 좀 어려우시죠. 하마스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사실은 하마스를 왜 싫어했냐면 현재 오래 활동하다 보면 파타나 하마스가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걔네들은 정치권력이 있었어요. 정치권력이 있었고 돈이 없었을까? 네 번의 전쟁을 했을 때 끝나고 나면 카타르가 수십억 불을 던져요. 베팅을 하는 거죠. 환심 살려고. 그 돈이 어디로 갈까? 가자면 하마스로 갈 거고 성은 파타르로 갈 텐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였을까? 보면 부정부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하마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가자 지구내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고 독재했던 정당이 맞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꼬르 하마스라고 하면 사실 이거 잘못 구획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하면 사람들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죠. 사실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팔레스타인을 돕자는 거지 하마스 돕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마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죠.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논리 때문에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또 한 다른 세상이 벌어지니까 구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를 돕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잡는 척하면서 하마스의 정치 기반, 하마스가 위태로울 때, 하마스가 위기에 올 때 무리한 적구지보다 적대적 공생관계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이 있으면, 아니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제일 저한테 큰 적은 물론 이스라엘이지만 그 다음은 그 정당들이었어요. 파타와 하마스였어요. 걔들 때문에 여성인권이고 뭐고 뭘 할 수가 없어. 담배 피다가 자기가 담배 피는 이유도 다 이스라엘 때문이래.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다 이스라엘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는 하마스가 뚜껑을 열긴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하마스는 이 점령 시오니즘과 이 점령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었던 극단적 세력이지 얘 때문에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고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규탄한 거에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 다르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도 독립운동 그룹이 다양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지금 독립전쟁이에요. 독립을 싸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되게 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라이온스댐, PFLP, 하마스, 파타, 지하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만큼의 범죄가 아니라면 저는 정황이 이스라엘에서 불법이겠지만 저는 저희가 그게 불법할 수 있을까? 특히나 우리는 일본의 점령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우리 독립투사들의 싸움들에 대해서 물론 선이란 건 있겠지만 그 행위 모든 것들은 그냥 민간인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사실은 하마스도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거를 통해서 실각을 할지 아니면 뭐 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판단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는 경로를 좀 크게 하셔야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하마스가 지금 무장 정파하고 정치 정파하고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전쟁은 무장 정파에서 하지만 정치 정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회의 어떤
가자 쪽에서 어떤 그 구호 물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사회 보장 그걸 이제 하거나 그게 확실히 구분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한국적인 전문가들이 했던 분석이더라고요. 뭐 대비했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87년도에 무슬림 형제당에서 분파했었던 하마스가 아까 제가 너무 빨리 스킵했던 하나가 뭐냐면 인티파다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의 최초의 전국적인 민중항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방적 학살이지만 87년 전까지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체가 복리하고 막 돌 던지고 이 방식이었죠. 그때 이제 하마스가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하고 하마스가 어쨌든 되게 비슷한 그 무장 세력으로 시작한 건 맞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지지했던 이유들이 어쨌든 그 하마스라는 이름도 그렇고 강령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를 하면서 약간 소위 자카타, 사선 이것들을 되게 많이 앞서왔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2006년을 통해서 정당이 됐고 시작은 소위 이제 집단 그룹 청년 무장 세력으로 시작을 해서 진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서 내부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여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각각 이놈들은 다 여단이 있었어요. 오슬로 때문에 하마스 빼고는 다 해체시켰지만 갖고 있었다고 해서 카시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카시미 여단장도 사실은 하마스의 최고 리더. 근데 거기가 우리 좀 달라요. 이란 같은 거 보시면 이란은 정치하고 신정이 함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로 치면 총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거 행정의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하고 이런 방식인데 하마스나 이란이나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비슷한 때가 그쪽의 리더가 모두 실권 다 갖고 있어요. 그 산하에 정치부서 있고 보건부서 있고 행정부서 있고 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마스는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쪽은 군사지역, 한쪽은 뭐 정당. 아니요, 하마스는 행정부를 가지고 있는 산업까지 갖고 있었어요. 가장집에서 실질적인 정부였고요. 그 정부에 국방부 산하가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고 지금에서 하마스, 그러니까 소위 한국적 기사들이 분석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마스가 극우적으로 갔던 것들은 그 소위 신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 그러니까 극단적 세력들이 압도해서 작전을 세웠고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결국은 이 순환 논리는 이스라엘은 신화로 하고 해외에 있는 진짜 2명 잡을 끝이다 라는 걸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일정 정도 독재를 하고 있었던 정부가 맞다. 그 정부에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그 내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사실은 서구가 생각한 것만큼 만만치는 않다. 왜냐하면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배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짜증나지만 강력한 지도력을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도력이 되게 밑에까지 퍼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하마스의 내부를 잘 알았으면 10월 7일은 안 일어났겠죠. 전 주고도 그랬어요. 그만큼 하마스는 많이 진화를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독재가 분명했었고 하마스의 그 독재 때문에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았어요. 뭐 여성들이 아무래도 직장이나 그리고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빈곤율 어마어마하게 뛰고 뭐 취업률, 실업률 다 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하마스는 정치적으로는 빵점짜리다.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깨져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를 되게 분치를 해가지고 한쪽은 무장세력이 탄핵했다. 또 한쪽에서는 또 하는 것들은 뭐 이게 정당이다. 근데 하나의 정부였어요. 정부였고 되게 제 입장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독재였는데 이게 이렇게 실지는 저도 몰랐고요. 제 친구들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도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하마스 내 뭐 소위 얘기하는 학자들, 전문가들 되게 입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입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현장에서 물어봐도 되게 복각다가네요. 사람들 되게 하마스 무서워하면서 싫어하고 반대하면서도 성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지금 이대로 계속 이스라엘을 하게 되면 하마스 인기는 서한까지 높아질 거예요. 서한까지도 하마스의 인기는 대안세력으로 올라질 거고 계속 가면 갈수록 하마스는 자신 입지들을 더 구축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사람들이 하마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는 진짜 다 만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마스 못 잡는다. 왜냐하면 하마스 정체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몇몇
세력들 암살하고 체포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몇 년 해봤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가자지만은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했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정보부가 하마스가 사원도 있거든요. 지금도 쳐들어가요. 작아요. 근데 뿌리가 안 뽑혀요. 섞여 있거든. 하마스 탈출로 너무 사람들 죽이다 보니까 사람들 분노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하마스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네. 아마 하마스도 충분히 진화했고 걔네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극단적으로 있지만 걔네들이 16년 동안 가자를 통치하면서 그 통치의 전술도 변화했을 거고 이번에 극단적으로 넘어갔던 것들은 사실은 하마스는 매번 그러긴 했었어요. 선생님. 하마스가 어느 한순간 미사일을 위성적으로 날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술이 진화했죠. 그리고 동시에 하마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슬라믹 지하드, PFF 저희 네 군데 같이 들어가게 했었어요. 넘어갈 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분석들은 조금 더 경계할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 근데 너무 하마스 쏘는 것들이 사실 무리한 것들이에요. 이 끊임없는 하마스에 대한 게이트, 하마스 게이트. 아무리 다른 문을 열어도 하마스 나오는 거죠. 이 문을 열어도 하마스 나오고 이 문을 하마스 나오고 많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에서 우리 생각한 것처럼 인기가 없었어요. 노력했고요. 지금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좀 안타까고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사님은 지금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이제 확전될 거라고 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데 지금 예멘이나 어디입니까? 레바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그 초반에 많이 있었죠, 선생님. 초반에 특히나 이란 쪽에 세시불라는 쪽.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5차 전쟁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초반부는 되게 명쾌했어요. 하려면 진작했다. 그동안 70년 동안 뭐 하다가 지금에서 발담그냐. 사실 좀 시니컬했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 5차 중동전쟁을 선택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헤즈볼라도 후티 반군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쪽을 두드러 깨면 전쟁 나는 거고요. 걔들이 자꾸 이게 헤즈볼라가 이란이 막 한다는데 하려면 진작에 했어요. 이란의 그 대통령이 그쪽이 진짜로 팔레스타인을 돕다 생각했었으면 하마스를 돕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을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이란도 마찬가지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이에서 되게 소위 이제 워낙 히잡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재. 지금 중동에 있는 언급된 국가들은 다 독재 국가들이에요. 사우디 독재, 우르단 독재, 왕정, 왕정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이런 기정학적 이치를 놓으면서 전쟁 낙하하면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은 10월 7일 오는 이란도 몰랐어요. 이란이 알았으면 어렵게 한데 그거 내가 볼 때는 글쎄 정말 책으로 봤다 이런 느낌 정도. 왜냐하면 계속 긴장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2달 지나서 저는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말이 있으니까 적어도 지도자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하든 뭐하든. 근데 지금 초반부에 미사일 몇 발 쏴고 이스라엘 바로 데이터 넘어가지고 뚜드러 깼거든요. 조용하고요. 가끔 후티 한다는 것들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자꾸 이스라엘이 가자 찍고 20명 죽은 것만 보여주면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각각의 비예측적 무장세력들이 갖고 있는 조절적이면서 비예측적이고 비가시적 공격들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고요. 헤즈볼라가 그 구정이 있거든요. 쏜 것들도 처음 아니에요. 항상 있었는데 카메라 앵글로 갖다 대면 오차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 되게 낮다고 보고요. 근데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가자에 던질 게 없어. 근데 아직까지 정세상 저기 더 필요해. 그럼 저는 헤즈볼라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레바논 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졌죠. 이렇게 정세상 기억하죠.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비성전도를 보면 전 충분히 가자 싹 쓰고 나서 헤즈볼라까지 엮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마스 붙이면 되거든요.
하마스 붙이면 거기 칠 수 있어요. 후티, 예멘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 칠 수 있어요. 하마스 붙이면. 하마스 지도자가 진짜 거기 있다 가면 깨지겠죠. 그러면 확전되겠죠. 약간 좀 시니컬하긴 한데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르파트가 있잖아요, 피에로. 네. 그때 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하마스가 나타난 거예요? 아라파트 근처 사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르파트 그 후계자들이 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파타이는 우리말로는 아부마제, 마하무드 아바스 사람인데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이 그 사람이 죽어야 선거할 것 같아요. 너무 독재예요. 너무 반민주주의고. 그래서 진짜 팔레스타인 활동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샤인 있고 그 다음에 파타고 하마스가 돼요. 저희는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잖아요. 일상을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안 난다고 해서 걔네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항상 불행하냐? 항상 줄 거 같냐?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요, 애도 낳고요. 지금도 있나요? 하루에 150명, 200명 일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지금은 마취제가 없어요. 저항들계를 마취 없이 한다고 물론 불려나가 나오죠. 물론 한국은 안 나오지만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청년들은 결혼을 꿈꾸고 취업을 꿈꾸고 연애를 생각하고 한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싶고 다 일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과 점령이 있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똑같은 삶. 젊은 애들은 조금 더 안정적 공무원 될까? 영어 공부해서 유학 가볼까? 여성들은 한국 남자를 잘생기고 다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BTS. 팔레스타인에서 BTS 몰라도 BTS 알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일상이 점령에 가려서 너무 처참해가 볼 필요는 없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연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떤다 해서 뭐 힘이 있겠습니까? 영향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소위 힘있고 이스라엘 뭐 네타냐후, 바이든 이런 거에서 역사는 또 일정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깔렸었던 이스라엘 첫 번째 평화협상, 성공했던 오슬로, 인티파다 이후 결과예요. 눈 밑에 있는 사람들의 힘은 약해 보이고 그들이 한없이 불쌍하고 쳐다볼 수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울 거고 우리가 함께 화답을 하고 오슬로 협정도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팔레스타인 싸워버리니까. 그래서 관심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먼저 반응한 게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묘하기도 하지만 미국 눈치가 빠르다. 그리고 여론과 정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상황을 좀 알아주시고, 물론 답답하시고 뭐 해결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1979년도가 이스라엘 이집트하고 협상을 해서 협정을 맺어요. 요르단도 90몇 년도에 협정을 맺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죠. 뭐 바레인하고 뭐죠. 결국은 국가는 외교적인 부분 할 수밖에 없고 현대 국회에서는 뭐 그거를 비판을 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언론.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반전 여론이 너무 얕으니까 좀 쉽지 않은데 그 국제 여론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더 이상 하마스 깍지 붙이면 안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게 조금 늦더라도 그들한테 정말 필요했던 첫 번째는 점령이 끝내야 돼요. 해결책은 딴 게 없고 그냥 진짜 원칙. 점령을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파타고 하마스하고 싸워서 말든지 그냥 알아서 될 정도고 실상 이스라엘이 오슬로 협정 이후로는 가자지구 전체로 싹 뺐어요. 보시면 아까 가자지구에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생각 수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그 이렇게 한 한국이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평화협정 때문에 강제로 다 빼요. 그 자치권을 이양을 하죠. 그래서 일정 정도 화해 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했고 하마스가 이겼고 이스라엘은 깜놀 안돼 다시 막았고 그래서 하마스하고 파타하고 내전을 하고 막 이런 굴곡이 있죠. 되게 이렇게 탄성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일단 점령을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다음 단계 뭐 평화 이런 것들은 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긴 했어요. 이제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어떤 네 감사합니다.